그를 외진 곳으로 유인해야 해? 릴랜드가 그가 안 고르면 어쩌냐고 물었어. 엑셀이 플랜 B를 넘어간다며 그를 세게 한 방 먹인다고 했지. 더글라스는 다른 계획은 없다며 여기 자기 영역이라고 다시 강조했어. 우리가 난장판 만들어서 그가 도망가는 건 절대 안 돼. 클럽에 들어서자 크리스는 춤추러 갔어. 릴랜드는 복장 때문에 숨었고 엑셀은 2층으로 올라가려다 출입 타투 없다고 경비한테 막혔어. 그 후 엑셀은 더글라스랑 합류했고 보안이 엄청 빡빡하다고 깨달았지. 엑셀은 VIP 구역이 2층인 것 같고 타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눈치챘어. 화면 전환, 하쇼랑 엘레나인데 엘레나가 하쇼한테 입금하는 놈을 보여줘. 확실히 같은 사람이야. 엘레나는 아무도 얼굴을 안 보여서 못 알아봤다고 했어. 다시 샘클럽 크리스가 웨이터한테 술을 주문해. 그때 엑셀이 와서 크리스한테 술 좀 천천히 마시라고 말해. 크리스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해. 이후 크리스가 옆에 있는 남자한테 술 주문하라고 불러. 엑셀이 그 남자 손에 디지털 타투가 있는 걸 봐. 엑셀이 남자 뒤로 가고 크리스는 웨이터한테 샘이 오늘 올지 물어봐. 웨이터는 잘 모르겠다며 주인장이 가끔 나타난다고 말해. 크리스는 그와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희망을 말해. 웨이터가 속삭이길 항상 DJ랑 같이 오고 전용기 타고 온다고 해. 크리스가 고맙다고 하고 다시 엑셀로 바뀌는데 엑셀이 디지털 타투 소유주 중 한 명을 때려 눕히고 팔에서 타투를 빼앗아. 다음은 아직 숨고 있는 릴랜드. 더글라스가 다가와 왜 눈에 띄지 않냐고 물어봐. 릴랜드는 춤을 못 춘다고 설명해. 더글라스가 같이 춤추자고 하자. 릴랜드가 춤출 줄 아냐고 묻고 더글라스는 당연하지 라고 답해. 둘이 춤바로 가서 더글라스가 시선을 좀 끌어. 다시 크리스랑 엑셀. 크리스가 많이 춤췄는데 초대 한 번도 못 받았다고. 릴랜드가 초대받은 게 신기하대. 엑셀이 웃기다며 사람들이 릴랜드가 자기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크리스가 엑셀한테 화내. 그때 샘이 비행기로 도착하고 크리스가 릴랜드랑 합류해 VIP 구역으로 들어가. 엘레나한테 돌아가면 엘레나가 하쇼한테 지갑이 새로운 거래를 막 했다고 말해. 하쇼가 어디냐고 묻자 엘레나가 바빌로니아라고 답하는데 바로 가까운 곳이야. 다시 샘클럽. 샘이 DJ 뱅거를 소개해야 하는데 오늘 파티 코디네이터야. 모두 그를 환영하고 여자들이 환호해. 더글라스가 샘과 연락해서 좋다고 말해. 엑셀이 이제 차례라고 말하고 크리스가 샘과 코디네이터에게 자신과 릴랜드를 소개하며 같이 앉아. 크리스가 샘에게 주식 얘기하면서 돈 벌고 있냐고 물어봐. 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어. 인공지능이 다 거래를 대신해준대. 샘이 델타 주식이 떨어진다고 말해. 참석자 중 한 명이 하브나 때문이라고 하고 샘도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여자들은 보통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덧붙여. 그리고 스킨스가 진짜 대박이라고도 말해. 여자 중 한 명이 하브나가 날 죽일까봐 안 무섭냐고 물어봐. 샘은 겁먹을 필요 있냐고. 친구가 또 다른 치료제 들고 와서 우릴 구해줄 거라고 말해. 샘은 우린 수백만을 벌 거라고 덧붙이며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해. 샘이 마치 여자처럼 크리스랑 릴랜드를 안아주는데 릴랜드는 뿌리치고 크리스는 많이 부끄러워해. 코디네이터가 그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서 크리스에게 같이 프라이빗한 곳으로 가자고 해서 둘이 나가. 샘이 코디네이터한테 자신은 여자 취향이 다르다고 말해. 코디네이터가 닥쳐 친구라고 대답해. 샘이 이제 술 먹을 시간이다 라고 외치고 악셀과 더글라스가 VIP 섹션으로 이동해. 문지기가 막지만 악셀이 디지털 타투를 보여줘? 코디네이터와 릴랜드 장면으로 전환. 코디네이터가 다른 여자들은 다 벗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 신경도 안 쓴대. 코디네이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여자라고 얘기해. 릴랜드가 코디네이터한테 DJ 세트 시작하냐고 물어봐. 코디네이터가 음악 같은 거 다 AI가 알아서 하고 자신은 신경 안 쓴다고 대답해. DJ 하는 이유는 여자들이 좋아해서라고 말해. 그때 직원 중 한 명이 코디네이터한테 쇼타임이라고 알려줘. 엘레나가 예금 담당하는 남자를 찾아서 지금 혜시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 엘레나가 그 남자가 바빌로니아 시티에 있고 이 영상은 한 30분 전 거라고 말해. 그 남자가 옥상으로 올라가 헬리콥터를 향해 가. 엘레나가 앞에서 사진 찍으려 하지만 이미지 왜곡 때문에 안 돼. 뒤에서 찍는데 성공하고 이 남자를 본 적 있다고 말해. 혜시가 그가 코디네이터라고 알려줘. 엘레나가 그게 말이 된다고. 항상 세계 각지 파티에 나타나니까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해. 악셀과 더글라스가 위층 근처까지 가지만 경비들이 붙잡아. 경비 중 한 명이 디지털 타투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 장면 전환. 샘이 친구들한테 그 여자들이 자기를 쫓아다녀서 펀치컵으로 이렇게 한 거라며 알아서 하라고 말해. 샘이 크리스에게 다가가는데
크리스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 샘이 여긴 자기 프라이빗 클럽이고 경찰도 못 온다고 안심시켜. 그 펀치가 다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 크리스가 여자를 잡아먹는 걸 즐기냐고 하자 샘은 놀라. 크리스가 술에 안 취해서. 크리스가 싸구려 파티 약 따위는 안 통한다고 말하고 샘을 한 대 때려 다가가서 뺨을 때리고 몇 번 더 치다가 발차기로 샘을 옥상 밖으로 날려버려 코디네이터 위로 떨어짐. 악셀과 더글라스 장면으로 전환. 닥터 909가 코디네이터라는 진실을 알아냄. 악셀과 더글라스가 경비들을 때려 눕히고 무기도 빼앗아. 릴랜드도 도망가고 있어. 샘이 총소리를 듣고 이거 안 좋다며 코디네이터한테 도망치자고 말해. 크리스 장면으로 돌아가. 경비 하나 제압하고 릴랜드가 쫓기는 것도 구해줘. 또 다른 경비가 덤비지만 크리스가 쓰러뜨리고 릴랜드와 도망가. 더글라스가 경비들과 총격전 중이고 악셀 옆에 숨으며 샘과 코디네이터가 비행기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알려줘. 릴랜드가 바로 차 가져올 거라고 말해. 샘과 코디네이터가 비행기에 탑승하고 악셀과 크리스가 뒤쫓지만 경비들 때문에 늦어져. 샘이 비행기 출발하라고 명령하고 비행기 이륙하자 악셀이 달려가 점프해서 비행기에 매달려. 샘이 보고 이 녀석 액션 영화 너무 많이 봤다 라고 말해. 크리스가 악셀이 미쳤다고 해. 악셀이 비행기에 매달려 있고 더글라스와 릴랜드가 차 타고 따라가. 샘이 비행기에 악셀 없애라고 명령하지만 비행기가 거부해서 샘이 매우 화남. 릴랜드가 차에서 작은 비행기 보내서 악셀 도와줌. 악셀이 크레인에 거의 부딪힐 뻔하다 하나가 작은 비행기 풀고 자기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해줘. 악셀이 릴랜드에게 샘 비행기 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무기를 꺼내. 샘과 코디네이터가 악셀을 떨쳐냈다고 생각할 때 악셀이 총 들고 나타나 격분시켜. 샘이 다시 비행기에 이 녀석 처리하라고 명령하지만 또 거부당해. 샘 분노 폭발. 비행기가 악셀과 충돌 시도하지만 악셀이 피하고 총 쏴서 비행기 부상. 바다에 추락. 악셀이 다가와 무기 겨누고 있어. 샘이 원하는 돈 줄 테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해. 악셀이 좋아. 근데 스킨스 어디 있냐고 요구해. 모든 걸 말하라고 압박해. 안 그러면 공격하겠다고 해. 샘이 코디네이터한테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봐. 코디네이터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해. 샘이 돈 다 어디서 났냐고 다시 추궁해. 코디네이터가 델타에서 데이터 해킹했다고 말해. 악셀이 그 정보 달라고 하는데 코디네이터는 못 준대. 샘이 코디네이터한테서 뺏어서 악셀한테 건네줘. 악셀이 작은 비행기로 떠나. 그 뒤로 샘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해커 닥터 규딩구랑 같이 체포돼. 우리는 하쇼 본부로 넘어가. 거기서 뉴스 상황을 지켜봐. 더글라스가 닥터 구른구가 스킨즈랑 아무 관련 없다고 말하는데 하쇼는 자기가 전혀 연관 없다고 주장해. 엘레나는 델타가 하브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안다고 말하며 책임 가능성을 암시해. 악셀이 저 사람들이 스킨즈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 다음 장면은 원숭이들로 가득한 연구실인데 거기 있던 원숭이 중 한 마리가 죽었어. 그 다음 대통령 집으로 넘어가. 그는 자고 있었어. 그 후에 깨어나서 폰을 던지고 벽에 부딪혀 이어져 폰이 박살나. 다시 하쇼. 본부로 돌아와서 더글라스가 닥터 구르람부가 델타 데이터 책임자들 해킹해서 하브나 위협에 대해 알아냈다고 말해. 더 중요한 건 델타가 하브나 비밀 실험의 책임자였다는 거야. 하쇼가 델타가 약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물었어. 더글라스가 이 사진이 구병부가 찍은 이미지 중 하나라고 했고 딜랜드가 그의 엄마가 이 사진을 봤는지 물었어. 하쇼가 이 사진이 구랑 부유에서 얻은 사진들 중 하나라며 엄마는 이게 뭔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 악셀이 만약 회사가 스키너랑 공모 중이라면 모든 실험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물었어. 더글라스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결론은 악셀이 스키너와 연결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쇼가 엘렌에게 새로운 거 있냐고 물었고 엘레나는 비밀 실험 데이터는 못 찾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답했어. 엘레나는 누군가가 매주 서버에서 음악을 음악 사이트인 사운드 클라우드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어. 크리스는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고 했고 딜랜드는 그게 왜 이상한지 물었어. 엘레나는 이걸 들어보라고 하면서 클립을 틀었지만 아무도 뭔지 이해 못했어. 더글라스가 엘레나에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클립을 열어보라고 했고 10자 이상한 파일들이 나타났어. 하쇼가 화면에 다가가 이게 비밀 실험 파일들이라고 말했어. 더글라스가 이걸 구분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기본 수준에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어. 크리스가 왜 실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SNS 같은 데 올렸는지 물었고 누군가 숨은 채로 이걸 받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어. 딜랜드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럴 사람이라고 했어.
크리스가 그 사람이 스키너라고 말했고 악셀이 이제 관련 문서가 많으니 가서 맞이하자고 했어. 그 후 델타 건물로 갔고 크리스가 뛰어내릴 만한 높은 건물이 없다고 말했어. 딜랜드가 드론을 써보려 했지만 재밍 장치 때문에 실패했어. 더글라스가 건물과 연결 안 된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말했어. 크리스가 감시를 계속하는 동안 악셀이 건물로 가서 쉽게 들어갔지만 경비원들의 눈에 띄었어.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 경비들이 그에게 다가와 함께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들이 그를 샅샅이 수색했고 엑셀은 밖에 있는 더글라스에게 혼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고 엑셀은 경비베이 4명과 계속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엑셀이 혼자서 그들을 모두 이겼다. 그 후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대통령에게 다가가 뒤에서 전화기를 머리에 대고 움직이지 말고 보안 시스템을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엑셀은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엑셀은 대통령 앞에 앉아 화면의 실험 결과를 보여줬다. 그걸 보고 놀란 대통령은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엑셀은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했고 더글라스는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그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엑셀에게 돈을 원하는 거냐고 물었다. 엑셀은 스키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자신보다 스키너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데이터 전송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글라스가 하브나가 악화될 거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묻자 대통령은 독성이 될 거냐고 물었다. 더글라스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스키너가 진범이 맞냐고 확인했다. 사람 대상 실험 전에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최근 한 마리가 죽었다고 했다. 그 원숭이의 눈은 별이 빛나는 하늘 같은 이상한 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곧 인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전했다. 더글라스가 해독제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그걸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진조차도 방법을 몰랐다. 그는 스키너가 악마의 화신이라고 맹세했다. 엑셀은 스키너가 악마라면 자신들은 그를 감옥에 가둘 천사라고 말했다. 엑셀은 스키너를 쫓는 게 지쳤다며 악마를 유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하슈 대통령이 델타로부터 하브나 치료 긴급 회의 소식을 읽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그는 하슈에게 이 초대장이 유명한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도 갔냐고 물었다. 하슈는 물론이라고 이건 중요한 행사라고 답했다. 스키너가 누군가가 하브나 해독제를 개발했다는 걸 알면 반드시 와서 확인할 거라고 했다. 하슈 대통령은 이 회의가 가짜라면 스키너를 유인해 나타날 때 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슈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곧 조사를 진행할 거고 대통령은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다. 하슈는 들었다며 이때 해결책을 보여줘야 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거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스키너를 물러서게 하거나 있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델타 회사로 넘어가고 회의를 위해 많은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다. 델란드가 말하길 이 해독제는 진짜인 것 같다고 했다. 하슈가 각 바이알마다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누군가 훔치려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글라스가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물었다. 엑셀은 밖에서 건물을 습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글라스는 초대받은 시연자들로 위장해 몰래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델타 책임자가 사설 경비회사가 건물을 수색하고 도청 장비를 완벽히 검사했다고 말했다. 경비가 자신 포함 50명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또 50명의 경비를 점검했으며 스킨스가 우리 중에 스파이를 넣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일란이 만약 스킨스의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하슈가 엘레나가 온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델타의 기밀정보 담당 기본 네트워크와 건물 주요 기능 담당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가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엘레나는 기본 네트워크는 여기 위치해 있고 다른 통신과 단절되어 있으며 벽이 차단해 무선 신호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고 일반 유선 전화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델란드가 해커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엘레나는 보안이 강할수록 해커가 더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는 기본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여 그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하쇼가 일이 곧 시작될 거라고 말했다. 잘 준비하라고 했다. 엑셀이 말했다. 자, 스킨스, 이제 축하 파티다. 그 후 델타로 넘어가 많은 연구원과 의사들이 도착해 한 명씩 출입문을 통과한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패트릭 박사는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더글라스가 하쇼에게 그가 누구냐고 묻자 하쇼는 자신이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더글라스가 그를 감시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 후 더글라스가 그를 따라 무대로 갔다. 그 다음 대통령에게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물론이라고 답하며 자신을 걱정한 것에 미안하다며 스키너를 악마로 봐서 깊은 우울에 빠졌지만 그들이 싸워야 한다고 해 따라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투법을 잊었을 뿐이고 전날 밤부터는 잠도 좀 잘 잤다고 했다. 그 후 회의가 시작되었고 아흐메드 대통령은 참석해줘서 고맙다며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브나 치료제를 찾았다고 말했다. 뉴스 퍼뜨리는 동안 하쇼의 친구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 그 다음 화장실 가는 사람 옆을 지나가는 더글라스로 넘어갔고 그리고 경고가 떴다고 말한 엘레나로 넘어갔어. 누군가가 통과하려 한다고 했지. 그 시도 출처는 북극이었어. 하쇼가 군인인지 물었고 엘레나는 가짜라고 여러 출입구를 다 감시 중이라고 했어. 그 후 회의실에 정전이 됐는데 엘레나가 이 방은 특별 발전기가 있어서 문제 없다고 했어. 네트워크도 아직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알려줬고 범인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 회로 차단 기실을 확인하러 가달라고 부탁했어. 딜란이 간다고 했고 악셀이 화장실에 있는 사람에 대해 물었어. 더글라스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갔고 출구를 지키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라고 경비들에게 말했어. 그리고 크리스에게 자기한테 오라고 했지. 악셀이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그 남자는 악당이 아니었어. 그리고 딜란으로 넘어갔는데 회로 차단 기실엔 문제 없다고 했어. 그 후 참석자 중 한 명이 해독제로 달려가자가 주사하며 이제 살았다며 외쳤어. 경비들이 즉시 그를 붙잡았고 하쇼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붙잡으라고 했어. 더글라스가 그렇게 하고 그 남자가 치료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어. 그 남자를 바보라고 불렀지. 그 후 계속 수사하는 악셀로 넘어갔어. 나중에 한 소녀가 건물에 침투해서 모든 걸 멈추게 했지만 엘레나가 다시 다 고쳤어. 하지만 그 소녀가 에어컨을 장악해서 날씨가 엄청 더워졌지. 그 뒤로 핵심 부위를 뚫었고 엘레나가 50군데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쇼가 이게 50명의 해커가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어. 엘레나는 50명의 해커가 아니라 50대의 기계라고 설명했어. 무선 경비 장치 때문에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 악셀로 넘어갔는데 그가 경비 중 한 명이야. 악셀이 이 장치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냐고 물었어. 경비가 이 새 장치는 그런 기능이 없고 내부 통신용이라고 답했어. 예전 장치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제조사가 연락해서 구형기기를 교체하라고 했다고 했지. 악셀은 이게 해커 목표라면 해커가 원한 건 이 장치들을 건물 안에 들여오는 거였다고 추측했어. 그때 델랜드와 하슈 장면으로 넘어가 델랜드가 메인 네트워크를 뚫으면 위험해지냐고 물었어. 엘레나는 미끼를 물었고 추적을 시작했다고 했어. 만약 일이 꼬이면 대비해서 중앙 컴퓨터에 가짜 파일을 심어두었고 해커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 더글라스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는 져야 한다고 말했어. 엘레나는 메인 네트워크는 아직 우리 손에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어. 크리스 포함한 의사랑 연구원들이 건물을 떠날 준비를 한다. 시스템이 엑셀의 움직임을 막고 엘레나는 해커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증권거래소에 있다는 걸 밝혀낸다. 하슈는 현지 당국에 연락해 급습하자고 제안한다. 더글라스가 말하길 어느 나라 증권거래소든 보안 네트워크가 엄청 단단해서 뚫리면 해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할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장면이 이슬라마바드 증권거래소로 바뀐다. 경찰이 도착하자 해커들은 바로 도망간다. 경찰이 하슈에게 아무도 없다고 보고한다. 엘레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산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냐고 의문을 품는다. 장면 전환. 여자 해커가 경찰을 피해 도망친 뒤 다시 컴퓨터 작업을 시작한다. 이 치료법 좀 보자며 모든 게 가짜라고 예상한 대로라며 중얼거린다. 그리고 컴퓨터를 던져버린다. 나중에 엘레나는 슬프게도 그들이 도망쳤다며 증권거래소 근처에 이동식 기지를 세워 우리를 속이려는 것 같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이 말이 전쟁과 싸움 모두 진 거라는 뜻이라고 한다. 델란드가 이제 어쩌냐고 묻는다. 그 후 엘레나가 팝콘 마녀라 자칭하는 해커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해커는 엘레나에게 칭찬하며 정말 대단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다. 또 엘레나가 거의 들킬 뻔했다며 정말 놀랍다고 알린다. 엘레나는 전화를 붙잡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들은 하쇼 본부로 이동해 스킨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을 발견한다. 그는 15년 전 한 식민지에 방문했다.
젊은 시절 스킨스는 천재였고 철학과 여러 업적으로 일찍부터 성공을 거뒀다. 그 식민지는 지금 진리의 탑이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며 인공지능을 생명체로 숭배해 인간 욕망이 없다는 이유로 따른다. 뭔가 수상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떨어져 자급자족하며 산다. 우린 스킨스가 이곳에 산다면 이상적인 목적지가 아닐 거라 믿는다. 그들 중 일부는 스킨스가 같은 곳에 있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한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들의 인공지능과 연결해 모든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AI는 나자라 불리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 엘레나는 그곳에서 자라서 그걸 알고 있다. 그들은 접촉이 안 되면 외부에서 몰래 들어갈 수 있고 엘레나는 다시 돌아와 그들과 살고 싶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임무는 혼자 수행할 예정이라 위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젊은 사람이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데 특히 리랜드라면 더더욱. 둘은 차 두 대로 나뉘어 진리의 탑을 향해 출발한다. 내부에서 스킨스를 찾으면 연락을 시도하고 72시간. 내 연락 없으면 근처에서 잠을 자며 도움을 주러 올 계획을 알린다. 그들은 내부로 들어가고 엘레나의 옛 친구 한나가 그녀를 맞이한다. 엘레나는 리랜드를 한에게 소개하며 따뜻하게 환영받게 한다. 계속 걷다 엘레나는 카르를 만나는데 그도 오래된 지인이다. 카르는 엘레나에게 다가와 외부 세상은 죄와 더러움 투성인이 돌아온 걸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다 이곳 리더빌리가 다가와 리랜드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성스러운 축제와 함께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그들은 방으로 이동해 통신기기를 압수당한다. 기기가 부실하고 외부 세계는 거짓 정보가 넘쳐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고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며 나자가 여기서 그들을 돌봐주고 머릿속 외부 생각도 곧 사라질 거라 한다. 밤이 찾아왔고 모두 잠들었지만 리랜드가 깨어나 밖으로 나간다. 엘레나가 그를 따라가지만 지역 간섭 때문에 내부에서 팀과 연락할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장면 전환, 나머지 팀 숙소에서 더글라스가 하쇼와 통신하며 스킨스 방문 당시 진리의 탑을 찾은 연구원 명단을 요청한다. 연방 요원들이 움직임을 빨리 해 정보를 얻기 힘들지만 가능한 정보를 찾으려 한다. 통화를 끝낸 더글라스는 방을 나와 크리스에게 엘레나와 리랜드 이야기를 하며 걱정한다. 지금까지 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해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말한다. 라자루스 멤버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엑셀은 체력 유지를 위해 계속 훈련한다. 다시 엘레나와 리랜드 쪽으로 전환된다. 한나가 진리의 탑 내부를 안내하며 자급자족 방법 등 활동을 보여준다. 음식을 제공받고 밖에서의 삶이 돈이 많이 들고 여기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한나에게 모든 일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 찾기는 매우 힘들고 빚 갚으려 협박받으며 다른 성 옷을 입고 숨는 등 쫓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쫓기고 있다. 그때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한다. 나자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리랜드에게도 음식을 제공한다. 리랜드가 망설이자 빌리가 다가와 가족이 되려면 먹어야 한다고 독려한다. 리랜드가 마침내 먹자 모두 박수를 치고 빌리는 다음 설교 때 리랜드가 보상을 받을 거라 알린다. 그 다음에 우리 팀 나머지 멤버들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서 나자에 대해 알게 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었어. 15년 전에 MIT에서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AI를 개발했대. 인간 뇌의 신경망을 본뜬 거고 스킨스가 모델이었어. 걔는 다음 아인슈타인으로 불렸지. 이 AI는 통제욕과 인정욕구를 갖도록 프로그래밍 됐어. 근데 FBI에서 진실탑 안에 잠입 요원이 있다는 거야. 스킨스도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대. 우리가 FBI보다 빨리 움직여야 해. 그리곤 진실탑으로 이동했어. 의식 중에 릴랜드랑 엘레나가 몰래 빠져나가서 스킨스 관련 기록을 찾기로 했지. 근데 한나는 몰래 듣고 있어서 알게 됐어. 밤이 되고 그들은 나자를 기습해 전원을 끊었지만 메인 전원은 안 끊었어. 경비들이 전기 수리하러 간 사이 나자의 본부에 침입해 내부 장비를 해킹해 스킨스에 대한 정보를 빼냈어. 엘레나가 수색하는 동안 릴랜드가 경계했어. 엘레나는 나자의 로컬 디스크랑 모든 메모리를 다운로드했는데 연결이 끊겼어. 그때 빌리가 경비들과 함께 그들을 체포하러 왔어. 릴랜드가 엘레나랑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들에게 사방이 포위당했어. 칼과 한나가 나타나 외부 세계가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가오는 나자 앞에 대정화식에서 정화될 거라고 말했어. 다음으로 은신처에 있는 나머지 팀은 빌리에 관한 파일을 입수했어.
빌리는 스킨스와 함께 MIT 연구원이었고 진실탑의 리더였대. 그는 낮에 집착해서 MIT에서 허락 없이 나자를 빼돌려 이사이비 종교를 세웠어. 이사이비는 외부 세계와 모든 연을 끊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정받게 하려고 만들어졌어. 근데 이 나자는 스킨스의 복제품이고 스킨스처럼 세상을 파괴하려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릴랜드와 엘레나로 넘어가서 대정화식이 뭔지 물었어. 엘레나는 그 행사에 대해 몰랐대. 자기네랑 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정화식은 사람들을 빈 공간으로 데려가서 추방하는 거랑 비슷해. 한나가 와서 말하길 사람들이 산채로 불태워져 정화되고 시신은 다시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처리된대. 엘레나는 한나를 컨트롤하려 했는데 한나는 나자를 위해서 거부했어. 한나는 엘레나처럼 되고 싶었지만 여기 삶을 받아들였고 엘레나가 혼자 도망가서 화가 났대. 엘레나는 다시 한나를 컨트롤하려 했는데 같이 도망칠 수도 있다며 설득했어. 하지만 진실탑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몰라. 엘레나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도해보니 점점 쉬워졌어. 한나는 대답도 안 하고 다시 가려 하자 했는데 릴랜드가 자기 가방에 있는 연막 신호가 있다며 용기 있으면 불을 켜보라고 했어. 다음날 대정화식이 시작됐어. 그들은 릴랜드랑 엘레나를 불 앞에 묶었어. 불 속에 그들을 내려놓자 한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영이 신호를 불 옆에 던졌고 엑셀이 그것을 보고 바로 움직였어. 진실의 탑에선 빨간 연기가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탑 안으로 들어갔지. 빌리가 버튼을 눌러 봉인을 깨면서 이제 그들의 영혼 여행이 시작될 시간이다. 라고 말했어. 라자루스 팀 나머지 멤버들이 도착해 다른 사람들을 구했지만 탑 전체에 불길이 번졌어. 모두가 나자에게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불길이 완전히 내부로 번지면서 빌리는 희생되어 불에 탔어. 연방 요원들이 와서 불을 끄고 내부에 있던 이들 중 일부를 구했어. 릴랜드가 한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에 슬퍼했어. 엑셀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자가 완전히 파괴돼 있었어. 그는 무언가를 집어들고 나자에게 왜 추종자들을 죽이려 하는지 물었지. 나자는 자신이 그들의 리더가 되어 인간 삶에 자유롭게 개입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답했어. 하지만 사실은 통제불능인 기계일 뿐이야. 다음으로 하시오 본부에서 나자로부터 구출된 인간 그룹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근데 이 일을 벌인 AI는 뭐냐고. 통제와 인식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AI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아? 그들은 나자의 내부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시도 중이야. 그리고 엘레나가 무서워서 크리스 옆에서 잠들러 갔어. 다음날 크리스는 엑셀이 23살인데도 실력이 대단해. 28, 29살쯤 되는 줄 알고 놀랐지. 더글라스도 같은 나이였고 크리스는 또 한 번 놀랐어. 더글라스는 자기가 40살인 줄 알았지만 릴랜드는 크리스 나이를 알고 싶어 했고 30대일 거라 예상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 그는 크리스에게 마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에 크리스가 짜증냈지. 크리스가 그를 노려보고 그 후에 음식 준비를 마쳤어. 엑셀이 고친 화염총을 사용해 음식에 불을 쐈고 불이 붙었어. 엘레나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리고 다들 모여 북극의 마지막 얼음 조각 분리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를 봤어. 릴랜드는 스카인즈가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을 거라고 정정하는 영상을 보여줬어. 이 영상은 3년 전 영상인데 SNS에서 다시 널리 퍼졌지. 엑셀은 스카인즈의 예측들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걸 봤고 릴랜드는 그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고 했어. 하지만 크리스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했다고 생각했고 더글라스는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봤어. 아무도 하브나 문제에 신경 안 쓰고 있었어. 하지만 스카인즈가 맞다면 15일 이내에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크리스는 농담으로 세계대전이 하브나보다 사람을 더 줄일 거라고 했지만 릴랜드가 그 농담에 반대했지. 그때 하쇼가 다가와 지금 시작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들의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줬지. 진실의 탑을 공격한 FBI 요원들조차 스카인즈와 관련된 걸 찾지 못했고 창립자 나가는 스카인즈 뇌 패턴을 본떠 만든 인공지능이었다고 했어. 하지만 FBI는 스카인즈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 크리스가 다음 단계가 뭐냐고 물었고 더글라스는 지금은 처음으로 돌아가 스카인즈 영상을 다시 봐야 할 때라고 했어. 그들은 스카인즈 영상을 보러 갔지. 크리스가 영상을 멈추고 스카인즈가 말한 7번째 나팔이 무엇인지 물었어. 하쇼는 그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거고 미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라고 알았어? 더글라스가 미래에 일어날 운석, 화산, 전쟁과 그 결과에 관한 나머지 정보를 완성했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 더글라스는 분석가에게 갔고 분석이 완료됐다고 했지. 그 다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항해하는 사람들 그룹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하시오 본부에서 나가가 만든 데이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 리랜드가 이게 나가의 유언 같은 거냐고 물었지. 하쇼는 이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어. 크리스가 또 농담을 했고 더글라스가 그 농담에 반대하며 진지해질 것을 요구했어. 엑셀이 이게 전화번호 같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으로 검색했지. 하쇼도 이게 암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엘레나도 찾아봤어. 더글라스는 지도 좌표일 거라 추측했지만 엑셀이 번호를 전화했더니 가게였고 번호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엘레나는 뭔가를 찾았지만 뜻을 알지 못했지. 그러다 더글라스가 발견했는데 그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UMT 지리 좌표였어. 그는 그 좌표들이 가리키는 네 곳을 보여줬고 모두 바다에 있어서 모두가 놀랐어. 하지만 하쇼는 이 도시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가라앉았다는 걸 알았지. 엘레나는 스카인즈가 이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기 직전에 직접 토지를 샀다는 걸 찾아냈어. 하쇼가 구매 이유를 물었지만 엑셀이 이 방법으론 아무것도 못 찾는다면서 스카인즈의 해양 리조트로 여행 가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하쇼의 상사가 영상통화 중인 장면으로 넘어갔어. 그는 하쇼에게 스카인즈가 이 중 한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물었어. 하쇼는 거기서 찾기는 어렵지만 그가 토지를 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자신했어.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땅이 사라져 증거를 많이 못 찾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하쇼의 상사 아벨이 리즈와 함께 렘브란트 파티에 가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렘브란트 작품이 아벨이 좋아하는 거라 즐기고 있지. 리사 뒤에서 애플이 민감하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를 현실적이고 냉정하다고 묘사했어. 그리고 그가 인공지능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이 말에 애플은 깜짝 놀랐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 도착한 후 리사는 애플에게 감정 때문에 커리어를 망치지 말라고 했지만 애플은 이미 잊지 않았으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와 하이가 섬과 스케인스 위치를 연결하려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스케인스의 개인 영지 중 하나로 가는 도중인 더글라스로 장면이 바뀌었지. 그런데 더글라스 차가 고장나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어. 그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수화로 소통했어. 다시 엘레나로 넘어갔고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어. 이후 엑셀로 전환됐고 그는 여행을 계속해 보트 항구에 도착해 보트를 빌려 항해를 시작했어. 다시 엘레나로 돌아와서 그녀는 음료와 간식을 준비했어.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지. 다음은 릴 앤드.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요트를 빌려 항해하려고 해. 그 다음 크리스 장면으로 넘어가 그녀도 자신이 배정받은 섬에서 요트를 요청했어. 다시 엘레나. 그녀는 4명의 인물 모두를 완벽히 파악했어.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었고 모두 지정된 장소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어. 리랜드는 라자루스 파티가 스케인스를 찾으면 해체될지 묻기 시작했고 그 일이 일어나면 슬플 거라고 했어. 물에 잠긴 스케인스의 개인 영지로 다이빙해 증거를 찾으려 했지. 크리스는 스케인스가 자연을 다른 시각에서 보길 원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 엑셀로 넘어가. 그가 개인 보트에 탔을 때 운전자가 다친 걸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 운전자는 물고기를 잡으려다 다쳤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 자신이 춘우청 잭투레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혼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다고 했어. 그리고 엑셀은 자신도 함나함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엑셀은 이 보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고 운전자가 어렸을 때 도시를 방문한 스케인스를 기억한다고 말했어. 운전자는 그때 돈이 없었는데 스케인스 씨가 섬을 사주면서 충분한 돈과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전했어. 더글라스는 엘레나에게 나머지 땅에 쓰인 돈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 스케인스를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났지. 다시 하시와 애플. 애플은 렘브란트를 빛의 거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화가였고 사물의 진실은 어떻게 빛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하쇼는 관심 없었고 애플이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 그는 스킨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알고 있었기에 사과를 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쇼가 강제로 그런 건 아니었대.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 결정이었다고 했어. 하지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지. 그때 애플이 애리조나 감옥 관련해서 군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줬어. 하쇼가 물었어. 그게 엑셀 얘기야. 애플이 대답했지. 물론이지. 스키폴 공항 사건도 포함해서. 하지만 하쇼는 엑셀이 다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 다음 엘레나로 넘어가서 스킨스가 15년 전에 이 도시에 와서 모금 활동을 했대. 다른 섬들도 똑같이 했고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많은 돈을 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고 했어. 더글라스는 선천적 통증 무감각증이 하프나 약물의 근원이 됐다고 믿었어. 그리고 엘레나에게 기증된 유전자가 어디서 연구됐는지 물었지. 엘레나는 헤이그 연구소라고 했어. 근데 하프나 사건 후 그곳은 문을 닫았대. 하지만 엘레나는 그 시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 그 다음 엑셀로 넘어가서 나가가 스킨스가 섬들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궁금해했어. 그리고 자신에겐 스킨스가 아버지 같았다고 했지. 릴랜드로 넘어가서 그들은 스킨스를 찾으면서 마치 스킨스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어. 엑셀은 스킨스가 딱 그걸 원했다고 예상했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낀 감정을 그들도 느끼길 바랐던 거지. 더글라스는 그들이 아직도 스킨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믿었어. 다시 애플과 하쇼로 넘어갔고 애플은 스킨스가 악마와 거래해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믿었어. 하지만 하쇼는 부정했지. 스킨스는 너무 정직해서 거의 단점일 정도였고 이 세상은 그에게 맞지 않는 곳이었다고. 그가 그 얘기를 하자 하쇼는 왜 세상은 정직할 수 없는지 물었어.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어. 누군가가 그를 찾아줄 거라고. 애플도 그렇게 믿었어. 그 다음 엘레나가 헤이그 연구소 관련 연구원 명단이 담긴 데이터 아카이브를 찾았어.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지. 그 다음 크리스로 넘어갔는데 그도 같은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는 못 본 척 하려 했지만 뒤에서 그 여자가 붙잡고 반겼고 크리스는 무서워했어.